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9년 2회 5번째 시간 기계 제작 및 기계 동력학 시간입니다. 자, 81번 문제 20m/s의 같은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 AB가 교차로에서 직각으로 충돌했다. 충돌 직후 자동차 A의 속력은 약 몇 m/s인가? AB 질량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문제를 A와 B의 반발 계수가 0.7이라고 할 때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82번 80라디안/s로 회전하던 세탁기의 전원을 끈 후 20초가 경과하여 정지하였다면은 세탁기가 정지할 때까지 몇 바퀴를 회전하였는가? 예, 세탁기의 회전 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 RPM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식이 있다는 거죠. 세타라는 것이 2분의 1 알파 t의 제곱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세타는 오메가 t로 보통 세타는 오메가 t로도 얘기하죠. 그래서 2분의 1 알파 t 자성으로 나타내고 알파는 각가속도입니다. 이거는 다시 쓰면은 2분의 1 오메가 t라고 합니다. 왜? 알파는 결국은 오메가 t라는 것이 알파 t가 오메가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t가 오메가이니까 2분의 1 오메가 t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몇 바퀴를 회전하는가에 물었어요. 2분의 1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가 80이죠? 또 시간 t에게는 20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온 게 800라디안/s가 나오네요. 800라디안이 나오네요. 800라디안이 나오는데 800라디안은 한 바퀴를 몇 바퀴를 회전하냐고 했죠. 한 바퀴가 2파이 기준이에요. 라디안 기준으로는. 2파이분의 800이 되죠. 2파이분의 800. 따라서 바퀴 기준으로 한 바퀴는 2파이므로 2파이분의 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는 2 곱하기 3.14 이렇게 되니까요. 계산하게 되면은 127.32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죠. 한 번 더요. 82번에 80라디안/s는 각속도 오메가죠. 그 세타에 관한 식이 2분의 1 알파 t 자성이고요. 이거는 2분의 1 오메가 t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80으로 했고 시간 t가 20초이니까 800라디안이 나왔는데 이 800라디안은 몇 바퀴를 회전하냐 물었으니까 한 바퀴가 2파이므로 2파이 기준으로 해서 나눠버리면은 127.32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회전수가 127.3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 t에 따른 변이 x라는 것이 xt가 라지 x0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미분하면은 x 도트 t가 됩니다. x 도트 t라는 것은 속도 v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미분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x0 오메가 사인은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코만사라고 해서 코만사. 또 x2 도트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가속도예요. x2 도트 t는 x0에 오메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럼 오메가의 자성이 되고 코사인은 반드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코만 사인이 되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속도 A라는 거예요. 가속도 A는 X0 마이너스 X0 오메가 자승. 아니면 오메가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X0 마이너스 맞나요?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X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 3번이 되죠? 83번 3번 됐어요? 원래 이게 하나의 주기 기준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주기에서 속도 V라는 개념은 이렇게 풀고요. 가속도 A라는 개념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83번 풀었습니다. 84번으로 나갑니다. 체중이 600N인 사람이 타고 있는 무게 5000N의 엘리베이터가 200m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다. 엘리베이터 자체의 무게가 얼마냐면 5000N이라고 했어요. 이게 5000N이고 사람이 또 있어요. 내부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무게 자체가 몸무게가 체중이 600N인 사람이. 자, 600N이 뭐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 명이 여기 타고 있어요. 다 합치니까 이게 600N이라. 200m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다. 이 케이블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케이블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200m라는 거죠. 이 케이블을 모두 감아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몇 킬로줄인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mgh가 위치 에너지죠. mgh가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다. mgh,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P 고르는 mgh니까요. mg는 W죠. wh 이렇게 됩니다. 전체 무게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감아 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냐. 5000N과 킬로줄로 물었으니까요. 500N과 5000 이걸 더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500 플러스 5000 플러스 600이 됩니다. 단위는 뉴턴 곱하기 이게 뉴턴 단위죠. 곱하기 높이 h가 200m를 그랬어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줄로 물었으니까요. 뉴턴 메타가 킬로줄이니까 킬로 뉴턴으로 바꾸면은 5.6이 됩니다. 5,600을 1000으로 나눠야죠. 1000으로 나누면 5.6 곱하기 2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 위치 에너지의 개념으로 풀어주면 된다. 620이 520. 그래서 1120이 나옵니까? 1120. 1120이다. 84번 풀었습니다. 다음은 킬로줄이 되고. 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는 지구 표면에서의 6분의 1이다. 원래 우리가 중력은,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달 표면에서 사람이 만약에 움직이면 붕붕 떠게 돼 있죠. 왜냐하면 중력, 누르는 힘. 즉, 누르는 힘이 중력인데요. 누르는 힘이 그만큼 6분의 1만큼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지구 표면에서는 9.8이라는 9.8G로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에 가면은 이렇게 붕붕 떨 수밖에 없는 게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지구 표면에서의 주기가 T인 단전자를 달로 가져가면은 이 주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그러면은 주기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럼 주기 T에 관한 식이 어떤 식이냐?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주기 t는 뭐다? 오메가분의 2파이다. 그러면은 각 속도의 오메가는 루트 오메가 이코르는 루트 n분의 k라고 했죠. 이런 식이 있어요. f 이코르는 k 델이라는 식과 w 이코르는 mg라는 식이 있죠. 이 두 개가 같다고, f와 w가 같다고 보면은 k 델 이코르는 mg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k 델 이코르는 mg라는 식이 있으니까 n분의 k는 다시 말하면 n분의 k는 뭐가 된다? n분의 k는 델분의 g가 된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루트의 델분의 g 이렇게 써도 됩니다. w가 아래에 있으니까 w분의 1은 어떻게 되죠? 루트의 g분의 델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델. 델은 뭐 길이 l이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g분의 델. g분의 델이 됩니다. g분의 델.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델에 대한 t하고 t1 이게 이제 하나의 이걸 뭐라고 하고 이걸 지구의 주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달의 주기가 있겠죠. 달의 주기를 T'이라고 하면 T'도 마찬가지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G가 일반 G가 아니죠. 여기서는 델은 같아도 G는 여기서는 6분의 1G가 되는 거죠. 6분의 1G. 그래서 달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T 프라임이 뭐 이게 6분의 1G인데 이걸 G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달하고 주기가 틀리니까. 요 G는 중력가속도, 요거는 달의 중력가속도니까. T와 T 프라임 사이에는 T 단진자를 달로 가져가면 달분의 T 프라임 달로 가져가면 달분의 T 지구는 자 우리가 2파이 2파이 없어지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한 분수로 보면은 2파이 2파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루트 안에서 델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남는 거는 루트의 G 프라임과 G의 사이 관계가 되죠. 뭐가 된다? G 프라임분의 G가 되죠. 자, 그러면 G 프라임이 지금 얼마인가 보면은 G 프라임이 G 프라임 이꼬르는 6분의 1 G가 되죠. G 프라임은 6분의 1 G가 됩니다. 따라서 6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G 프라임이 6분의 1G니까 여기다 6분의 1G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6분의 1 G분의 G 이렇게 되니까 GG 떨어져 나오고 나면은 루트 6이 남네요. 그죠? 루트 6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은 그래서 루트 6이 되고 T 이코는 뭐야? 루트 6 T 플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풀어줘요. 달과 지구의 다른 지구의 그 주기는 어떻게? T인 단진자를 달로 가져가면 T인 단진자를 달로 가져가면 기준은 T 플라임이 기준이 되고 T인 단진자를 기준은 T가 기준이 되고 달로 가져가면 T 플라임으로 되면 T분의 T 플라임이 되는 거죠. T분의 T 플라임이 되니까요. T는 T를 풀면은 이렇게 나오고 T 플라임을 풀려면은 T 플라임은 2파이에 곱하기 루트 G 플라임분의 델 이렇게 되니까 T분의 T 플라임이라고 했으니까요. T는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뭐 루트 다 덮으십시다. 덮으시면은 G만 남죠. T는 루트 G 남고 이거는
이거는 2파이 떨어져 나오고 나면은 또 G'분의 남는 게 뭐가 남냐? G'분의 1이 남죠. 이렇게 됩니다. G분의 G'분의 1. 따라서 우리가 그 G'분의 1인데 G'은 얼마이고 G'은 6분의 1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6분의 1 예, G가 됩니다. G'은 6분의 1 G가 되니까 이걸 풀려면은 루터에 G분의 6분의 1분의 1이 되네요. 그죠? 6분의 1, G, 여기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분의 1 G가 돼요. 따라서 GG 나가고 6분의 1분의 1 G는 뭐다? 루터 6이죠? 루터 6이에요. 6분의 1분의 1은 6이죠? 따라서 루터 6. 따라서 그로 T'은 루터 6T 이렇게 돼요. T 단자를 달로 가져가면 T가 기준이 되는데 달로 가져가면 달 쪽은 어떻게 돼? 이게 달이죠. 달의 T'은 어떻게 돼? 루터 6T가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 주기를 묻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마지막 생각해요. 주기 T는 오메가하고 2파이 간의 관계가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루트 n분의 k인데 여기서는 n분의 k를 풀 수가 없죠. 질량과 k라는 것은 스프링 상수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f 이꼬르 k 대이라는 식과 w 이꼬르 mg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n분의 k가 어떻게 나온다? n분의 k는 델분의 g로 나온다. 그래서 델분의 g다. 여기까지를 풀어내야만 다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인 단진자를 달의 T로 가져간다 그러면 달 T'은 T인 단진자를 달에 가져갔을 때 이 달로 가져가면은 달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T분의 T'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T가 이렇게 되니까 T'은 어떻게 풀면 되는가? T'은 달에 6분의 1 T가 되니까요. 6분의 1 T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주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식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해야만 쉽게 풀 수가 있죠. 다음 그림은 물체 운동의 VT 선도이다. T와 VT 선도이다. 속도, V라는 것은 속도고요. T는 시간, 속도 시간 선도이다. 그래프에서 시간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시간 T1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느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분했다는 거예요. T1을 기점으로 해서 미분하니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미분하면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속도를 가속도가 되는데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바로 미분은 그 점에서의 T1 점에서의 이게 이제 T1 점에서의 뭐가 된다?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기울기가 가속도다. T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EX 2 도트 플러스 3X 도트 플러스 8X는 0
X로 주어지는 진동계에서 대수 감소율은 로가르스믹 디크리먼트, 로가르스믹 디크리먼트, 대수 감소율에 대한. 대수 감소율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감쇄비라 그럽니다. 대수 감소율을 뭐라 그런다? 감쇄비라고 한다. 이거 모르면 못 풀죠? 감쇄비를 대수 감소율. 대수 감소율은 감쇄비다. 감쇄비 제타에 대한 문제죠. 제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타. 감쇄비 제타는 C7의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C라고 하면은 크리티컬 댐핑이고요. 이거는 댐핑. 그래서 크리티컬 댐핑분의 댐핑이 됩니다. 크리티컬 댐핑과 댐핑이 가는데 CC는 E 루트 MK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E 루트 MK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루트 질량 M은 질량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이 X2 도트 플러스 3X 도트 플러스 8X가 제로이다. 자유진동인데요. 자유진동에서 여기에서 X 도트는 바로 댐핑입니다. 이게. 요거는 C값입니다. C값. 요거는 M값입니다. M. 질량 M. 따라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대입해, 요거는 K값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 M이 지금 얼마예요? N값이 2죠. 2. 2 곱하기 K값은 얼마? 8. 그 다음에 C값은 3.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감쇄비, 대수 감소율은 감쇄비를 나타내는 감소비는 CC분의 C가 된다. 댐핑 상수예요. CC는 크리티컬 댐핑, 임계 댐핑이라고, 이건 댐핑이라고. 그래서 C값은 얼마고? C값은 3이고, 또 여기서 질량 M값은 2고, 그다음 댐핑 상수 C는 3이고, K는 8이다. 그대로 대입해 넣었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얼마가 나요? 감쇄비가 얼마가? 0.375가 나옵니다. 이제 대수 감소율로부터 감쇄비를 구해야 됩니다. 감쇄비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 대수 감소율을 구해야 돼요. 감쇄비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 대수 감소율을 구한다. 자, 대수 감소율은 델이라고 표시하고요. 델은 루트에 루트 1-제타의 제곱 1-제타의 제곱분의 2파이 제타 1-제타의 제곱분의 2파이 제타라는 거죠. 이 식에다 또 집어넣어야 돼요. 제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루트에 1-0.375의 제곱분의 1-제타의 제곱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제타가 0.375 이렇게 대수 감소율 대수 감소율은 1-제타 제곱분의 루트에 2파이 제타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답은 2.54가 나온다. 이거는 식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진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동에서 우리가 댐핑 상수 C하고 그 다음에 질량 M과 관계가 진동에는 자유진동이면서 이 X2 도트라는 것은 F 이꼬르 MA로부터 나온 겁니다. MA로부터 나온 거예요. A라는 말이 바로 X2 도트가 A 이꼬르는 X2 도트예요. 그러니까 외부 진동이 일단 외부에서 어떤 외력을 가한 거죠. 외력을 가했다는 거고요.
3x 도트라는 것은 댐핑이 있다는 거예요. 쇼바라든가 이런 댐핑이 있는 거고요. 8x는 스프링 상수 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리면은 이러한 경우가 돼요. 하나는 스프링. 이렇게 형태로 이 하중이 있으면은 하나는 댐핑이 걸리고 이런 식이 됩니다. 질량 M이라는 질량이 있고요. 하나는 댐핑이 걸리고 하나는 스프링이 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쪽이 뭐다? 3x2 도트고 이놈은 8x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놈은 이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고 이거는 아래로 작용. 이것도 그렇죠. 이게 아래로 작용.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이렇게. 여기 바로 이게 2x2 도트라는 뜻이. 2x2 도트, 그 다음에 8x, 3x, 3x 도트, 3x 도트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뭐다? 먼저 감소율, 진동계에서 대수 감소율을 구하려면은 감쇄비를 구하는 제타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됩니다. 제타를 구하면은 루터에 2 루터 mk가 되죠. 2 루터 mk분의 c. 이게 바로 cc입니다. cc 댐핑 상수. 그 다음에 이제 대를 구한다는 거죠. 대는 루터에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제타의 제곱 1 마이너스 뭐다? 제타의 제곱 분의 2파이 제타. 이 식을 가지고 최종. 자, 문제를 보고 한번 풀고 나면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시 다음에 문제 풀 때 못 풉니다. 감쇄비 제타가 일정할 때 전달률은 1보다 작게 하려면은 진동수비는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감쇄비 제타가 일정할 때 전달률을 1보다 작게 하면은 진동수비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보다가 크게 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2보다 커야 한다. 전달률을 1로 할 때는 그럼 진동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같은 루트 2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달률을 TR이라고 해요. TR이 1일 때 진동수비 진동수비를 R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떻다? 1이다. 전달률이 TR이 1보다가 작을 때는 이게 아니죠. 루트 2예요. 루트 2. 그 다음에 전달률 R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루트 2보다 커야 된다.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1보다 크다면은 전달률이 1보다 크다면은 감쇄비 진동수비 감쇄비가 아니고 진동수비 R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는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전달률과 진동수비와의 관계는 서로 기호가 반대이고 전달률은 1로 움직이고 진동수비는 루트 2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질량 M인 질점이 다음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다. 질점이 지금 A, B, C를 보면은 이 지점이 뭐다? 이쪽으로 A만큼 와서 또 B만큼 갔다는 거죠. A만큼 와서. 자, A만큼 와서 A가 X방향으로 온 거예요. A가 X방향 A만큼
이동해서 X방향 A만큼 이동해서 다음에 Y방향 B만큼 이동했다. 다음 Z방향 C만큼 이동했다. 따라서 우리가 원점에서 이렇게 5점으로부터 요 5점으로부터 각각 운동량은 얼마이냐? 질량 m이 질점이 그림과 같이 속도 v로 부를 갖는다. m이 ABC는 원점에서 질점까지 XY, Z 방향으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X방향은 또 X방향은 뭐다? I고요. Y방향은 J예요. 그러면은, 원래,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걸로 봐서는 MV가 CI하고, AC 방향이지. A하고 C 방향이라 그러면 잘 보면은 A 방향으로 이동해서 C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럼 B 방향의 이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B 방향 이동 기준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B 방향만큼은 이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원래는 이 방향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어디까지? 예, B 방향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V의 속도를 갖고 있고 질점이 그림과 같은 5점에서 각각 운동량은 얼마인가?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여기까지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운동량은 B 방향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까지 이동해서 운동량은 여기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X방향 기준으로 본 거고요. X방향은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고, 이게 플러스고 X방향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쪽은 이게 Y가 플러스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Z는 이게 플러스이고 일로 가면은 마이너스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X방향은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어요. X방향은 마이너스임을 알고 있고, 알파만큼, X방향은 알파만큼, A만큼 이동했어요. 그래서, MV에서 A하고 AC가 있는데, AC라고 하면은 잘 보면은 요 A하고 요 C죠. AC만큼 이동한 거다. 이것도 AC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디만큼, B는 이동거리가 그냥 수직으로 이동했다니까 AC만 이동한 거죠. AC에서. 자, AC 이동거리가 잘 보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쪽이에요. A는 이쪽이 플러스니까 A, 여기 마이너스니까 A. 그래서 마이너스 A 쪽에 좌표 기준은 AK, 마이너스 AK. 좋아요. 마이너스 AK가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AK 맞네요. 그 다음에 C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C 좌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CI. 여기는 CI와 마이너스 AK. 이렇게 해서 우리가 89번 문제는 위치별 문제를 나타낸 거예요. C 방향. 자, A는 X방향 A 플러스, AK, A 플러스. C 방향 CI. C는 여기 C죠. C 방향이 마이너스 CI. AK 마이너스 CI. AK 마이너스 CI. C 방향하고 I. AK 마이너스 CI.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번 아니면 이제 2번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A쪽은
이걸 이제 플러스로 보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본 겁니다. 여기 있는 거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그러니까 A쪽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AK가 된 거고요. C쪽은 CI가 된 거는 C쪽은 플러스 C인데.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요. 질량 50kg의 상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질량 10kg의 수레에 가할 수 있는 힘 P, 수레에 가할 수 있는 P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게 넘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50에서, 여기 전체 50 플러스 10이 돼가지고, 50 플러스 10kg의 중량이 되니까 이걸 뭐야? mg라고 할 수 있죠? mg. m이 얼마값이다? 60kg. 이 바로 이 mg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mg는 그렇다면은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모멘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모멘트가 힘 곱하기 넘어지지 않도록 힘 F가 밀면은 P가 밀면은 그럼 힘 P는 이 모멘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그 힘 P하고 P는 모멘트 기준이 P의 수직한 모멘트가 어느 거예요? 요거죠. 요거.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곱하기 1.2의 모멘트는 이쪽에 있는 무게 기준하고 P 1.2라는 것은 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마이너스 P 1.2 이렇게. 왜?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거는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 여길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이건 시계 방향이에요. 잘 보면 시계 방향 플러스 얼마? 60kg이죠. 50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60 곱하기 얼마? 플러스 60 곱하기 0.4가 되죠. 곱하기 0.4. 육십이 kg 단위니까요. 질량 단위니까 9.8이 있어야 되겠죠. 62kg이니까 62kg이 질량이죠. 62 m이니까요. mg가 돼야 되죠. g가 되면 60 곱하기 9.8이 있어야 됩니다. 9.8 곱하기 얼마? 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9.8 곱하기 0.4. 그 다음에 이제 작용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끝단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이거는 mg가 작용하지만 요거는 어디다? 2분의 mg다. 2분의 mg가 작용한다. 여기서는 얼마? 정중앙에는 mg가 작용하지만은 요 끝단에서는 여기 작용하는 것은 2분의 mg가 된다. 자, 2분의 mg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mg니까 2분의 질량이 얼마? 60 곱하기 9.8. 자, g는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얼마? 0.8이 됩니다. 곱하기 0.8. 이 끝점에서 0.4, 0.4 더하면은 이렇게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 이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 m 이코로 제로가 되고요. 이 제로인데 요 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1.2는
P라는 게 지금 흰 P가 60 곱하기 9.8 곱하기 0.4 더하기 30 곱하기 9.8 곱하기 0.8 이렇게 되죠. 근데 이놈은 그럼 어떤 거냐. 같거나 최소한 최대값은 P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같거나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거나 이거보다 커야 된다. P의 최대값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같거나 최대를 구해서 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P를 구해주면은 392가 나옵니다. 392 뉴턴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요 점에서와 요 점은 서로가 요거는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50kg하고 10kg가 더해진 60kg G가 작용한 mg는 그럼 여기는 몇 kg 작용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이게 50g면은 요 점은 2분의 mg가 된다는 거. 자, 2분의 mg가 되니까 이 mg의 2분의 mg는 얼마다? 60kg인데 30kg이 된다는 거죠. 30 곱하기 9.8, 0.8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강호에 대한 특징으로 틀리는 것은 91번 문제가 되겠죠. 밀도가 높은 단색성과 평행도가 높은 지향성을 이용한다. 그렇죠. 밀도가 높고 평행도가 높은 지향성을 이용한다. 가공물에 빛을 쏘면은 순간적으로 일부분이 가열되어 용해되거나 증발되는 원리다. 레이저 가공은 뭐 초경합금 가능해요. 이것도 스테인리스 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 플라스틱 절단도 가능하다는 거. 답 3번 틀렸어요. 초경합금이나 스테인리스 강도 레이저 가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표준고속도 강의 함유량 표기에서 18을 의미하는 것은 1841이라고 했는데 이 18이라는 게 바로 텅스텐 양입니다. 제일 많은 게 텅스텐이 18. 또 4는 크롬4, 텅크, 이런 바나듐, 텅크바. 이거를 텅크바라고 외우세요. 텅크바. 성분의 고속도 강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텅크바. 요놈은 뭐다? 요놈은 요거는 텅크바. 텅스텐 크로 바륨의 함량입니다. 1841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다? 고속도 강은 텅스텐 함량이 가장 높다. 2번이에요. 텅크바. 피복아크 용접이 잘 나오죠. 피복제의 역할. 아크 안정시키고 용착금속을 보호하고요. 용착금속에게 급냉을 방지한다. 냉각을 서서히 되게 한다. 그죠? 용착금속의 흐름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흐름을 양호하게 한다. 흐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양호하게 한다. 이 말이죠. 4번. 급냉 방지. 용착금속을 서서히 냉각시키는 거고, 흐름을 억제가 아니라 흐름을 좋게 한다. 양호하게 한다. 절삭 가공을 할 때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부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부식을 이용한다? 아니죠. 절삭 가공을 하는데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복사 온도계를 이용하는 방법, 이건 온도 사용 방법, 열전대를 이용하는 방법, 칼로리메타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죠. 부식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죠. 절삭 가공을 하는데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데 부식 방법을 이용한다? 아니죠. 부식을 복사 온도계를 이용하거나 열전대법이나 칼로리메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죠. 다음에 95번 선반 가공에서 직격이 60, 길이가 100m, 탄소광 재료 한 봉을 초경 바이트를 사용해서 일례 절삭 시 가공 시간은 몇 초인가? 일례 절삭하는데 가공 시간 T와 이송과의 관계죠. 가공 시간 T 이꼬르는 전체 절삭 길이하고 분모가 이송돼 이런 식이 있습니다. 가공 시간 T는 이건 절삭 길이, N은 회전수, 요거는 이송입니다. 길이에 비례하고요. 회전수가 빨라지면은 그만큼 시간은 짧아지는 거고, 이송이 많아지면 시간은 짧아진다. 그래서 NS분의 L 요 식을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얘는 천분의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파이dn이죠. 파이dn인데 미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천분의 파이dn 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절삭 했을 때 몇 초인가 이렇게 물었죠. 초로 묶고 있으니까요. 요 초도, 요것도 곧 바꿔야 됩니다. 절삭 속도. 여기 이송 속도입니다. 이송 절삭 속도가 되니까요. 천분의 파이 dn이 됩니다. 그래서 천분의 파이 dn 곱하기 이송분의, 그 다음에 길이가 100mm, 직경이 60mm. 그러면 절삭 깊이가 있고 이송이 있네요. 절삭 속도 이송이 있는데 이송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속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n이라는 게 속도면은 천분의 파이 dn 이꼬르는 속도 v죠. 여기서 n을 중심으로 구하면 n 이꼬르는 파이 d분의 1000v가 됩니다. 파이 d분의 1000v가 되죠. 1000v. 파이 d분의 1000. 요거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n 대신에 파이 d분의 1000v가 되고요. 곱하기 이송이 되죠. 따라서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여기서는 직경이 60mm라고 했어요. 그래서 60분의 1000 곱하기 속도 v는 절삭 속도가 160이니까 60분의 150입니다. 60분의 150. 왜 그렇죠? 요걸 초 단위로 바꿔야 돼요. 150 메타 퍼 60분의 60세카가 되는 거예요. 60세카. 따라서 60분의 150을 넣어야 돼요. 초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이 100.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송이 있죠? 이송이 얼마예요? 곱하기 0.2죠? 0.2. 오케이. 이거 구하면 되겠죠. 이거 구해주면은 답이 계산기를 튕기면은 38세카가 나옵니다. 38세카. 38초. 따라서 1번이 되네요. 선반 강우에 시험 잘 나오는 거, 시간 t와 t는 길이 l에 비례하고요. 또 속도와 저거 중에서 회전수와 이송에 반비례한다. 따라 회전수는 속도 v로부터 나온다. 60분의 파이 dn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파이 dn을, 여기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를 미리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 v는 뭐야? 메타 퍼 미니 스로즈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또 초로 물었어요. 몇 초인가 물었죠. 어쨌든 초는 나중에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파이 dn이니까요. 여기서 뭐를 구한다? n을 구하면은 n은 파이 d분의 1000v가 된다. 그죠?
파이 D분의. 그래서 N 대신에 파이 D분의 1000V를 집어넣고 S 대신에 이송을 집어넣고요. L은 전체 길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할 때 항상 한번 풀어보고 다시 반복. 풀어보고 반복. 이렇게 해야만 완전히 자기게 됩니다. 300mm, 500mm인 주철 주물을 만들 때 필요한 주입추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 폴수인가요? 주철주의, 그리고 샘물 아궁이 높이가 120이고 주물 밀도는 7,200kg per 입방메타이다. 힘을, 이걸 P 고르는 감마 AH라는 식이 있다는 거죠. 단위가 맞나 봅시다. 감마는 V분의 W. 그죠? 감마 이코는 V분의 W. V는 최적 단위고요. W는 무게 단위. 그래서 감마는 뉴턴 퍼 무게의 뉴턴과 메타의 삼성. 여기 단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좋아요. 최적 단위고요. H는 길이 단위죠. 그래서 AH가 뭐다? 이게 V나 마찬가지죠. V죠. 요는 없어지면 W 나오죠. 그래서 감마 AH라는 거, 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샘물에서는 힘 P를 구하라 하면은 감마 AH로 구하면 된다. 감마는 로지라 그랬죠. 감마는 로지. 여기서 보면은 샘물 주물의 밀도가 나와 있어요. 밀도가 나와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감마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감마는 로지 AH라고 하고요. 로는 여기서 로가 얼마다? 7,200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이다. 곱하기 이 G가 얼마예요? 9.8이죠. 곱하기 면적 A는 300 곱하기 500mm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단위를 메타 삼성이라는 부분을 요 단위에 전부 다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메타 삼성이니까 이것도 메타 단위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0.1000분의 300이니까 0.3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A가. H는 120mm니까 1000분의 120이니까 0.11 곱하기 0.1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구하면은 P가 나오죠. 풀면은 1270.8이 나오네요. 1270.8 단위가 뉴턴이 되죠. 그런데 약 몇 킬로그램 폴수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면은 1뉴턴은 얼마다? 9.8. 1kg 폴수는 얼마다? 9.8 뉴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뉴턴은 9.8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면 9.8분의 1270.8 kg 폴수 이렇게 나오죠. 9.8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129.6이 나오네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단위 자체를 뉴턴 단위를 킬로그램 폴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kg 폴수는 얼마다? 1뉴턴은 얼마다? 1kg 폴수는 9.8 뉴턴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1뉴턴은 9.8분의 1kg 폴수다. 이 관계를 모르면 이것도 못 풀죠. 기본 단위가 뉴턴으로 나오니까 뉴턴을 다시 킬로그램 폴수로 바꾸려면 단위 환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SI 단위와 공학 단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프레스 작업에서 전단 가공이 아닌 것은 전단은 찍어내는 걸 전단이라고 해요. 찍어낸다. 칼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낸다. 전단 가공은 찍어내는 거예요. 트리밍 맞죠? 찍어서 형상화시켜서 깨끗하게 가공하는 거. 이 거칠기가 없는 쉐이빙 가공, 다듬기 작업이죠. 이것도 거칠기가 없도록. 블랭킹도 마찬가지. 컬링은 아닙니다. 컬링은 라운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이거는 전단 가공이 아니죠. 2번 같은 경우. 따라서 답은 97번이 2번이 되겠죠. 하나의 성형 가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직접 측정기가 아닌 것은 측정기, 마이크로메타, 버니어 캘리퍼스, 공기 마이크로메타. 직접 측정이라는 말은 직접 측정의 반대는 뭐다? 간접 측정이다. 간접 측정과 직접 측정의 차이는 뭐냐? 직접 측정은 물체에 닿아서 물체에 닿는다. 닿아서 측정한 물체를 이렇게 직접 접촉해서 닿는다 또는 접촉한다라는 말이 직접이고요. 간접 측정은 물체에 닿지 않는다. 비접촉식이다 이 말. 직접은 접촉식, 간접은 비접촉식. 측정기라든가 마이크로메타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물체에 딱 닿아서 측정하는 방법. 공기 마이크로는 불어서 측정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답 4번이 틀렸죠. 4번이 아닙니다. 간접 측정 방법이죠. 스프링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경도가 크면 클수록 스프링의 변화도 커진다. 맞아요. 경도가 높으면 스프링백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스프링백. 스틸에 어떤 그 철판을 갖다가 철판에 외력을 가했다가 외력을 제거하면은 철판에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스프링백이 일어난다 이 말. 이 말은 제거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백. 제거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이 스틸 철판에서는 아주 큰 약점입니다. 철판의 스프링백이라는 게. 외를 가했더라면 이렇게 휙 돌아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확 눌러서 프레스 성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꺾여 버려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스프링백이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것은 스프링백이라고. 그 경도가 크면은 더 빨리 돌아가겠죠. 스프링백 변화도 커지죠. 스프링백의 양은 가공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공 조건에 따라서 뭐 R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또는 안에 립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공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같은 두께의 판재에 굽힘 반지름이 작을수록 스프링백의 양은 커진다. 같은 두께의 판재에서 굽힘 반지름이 작다. 또 같은 두께의 판재에서 굽힘 각도가 작을수록 클수록 스프링백의 양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꺾어버리면 스프링백이 커지는 거예요. 굽힘 각도가 클수록 굽힘 각도가 클수록 굽힘 각도가 크다는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꺾는 거하고 이렇게 꺾는 거 이거는 스프링백이 작은 거고 작다. 덜 꺾으면 이거는 크다. 스프링백이. 그래서 굽힘 각도가 클수록 스프링백의 양은 굽힘 각도가 클수록 양은 커지는 거예요. 스프링 각도가 판재에서 굽힘 각도가 작을수록 굽힘 각도가 크다는 건 이런 거죠. 굽힘 각도가 크면은 이건 굽힘 각도가 작은 거고 이건 각도가 큰 거예요. 크면은 클수록 스프링백의 양은 커지는 거고 작을수록 스프링백의 양은 그래서 클수록이란 말이에요. 클수록.
답 4번이 틀렸죠. 4번. 같은 두께의 판재에서 굽힌 각도가 작을수록 스프링의 양은 커진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스프링, 이게 작은 거예요. 이 각도가 작죠? 굽힌 각도가 작을수록 스프링 백의 양은 커지는 거고요.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클수록 스프링 백이 양이 커져요. 그래서 작을수록이 아니라 이게 클수록이에요. 이건 작을수록 맞습니다. 굽힌 각도가 작을수록. 각도가 작다는 말은 요거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작을수록 스프링 백의 양은 커지는 거죠. 이게 많이 꺾으면은 스프링 백이 적은데 적게 꺾으면은 작을수록 스프링 백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크죠. 각도가 작을수록 스프링 백의 양은 커진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굽힌 반지름은 커야 됩니다. 작으면은 안 돼요. 클수록 스프링 백의 양은 커지는 겁니다. 내적 기어 및 자동차의 3단 기어와 같은 단이 있는 기어를 깎을 수 있는 원통형 기어 절삭 기계로 옳은 것은 자동차의 3단 기어와 같은 단이 있는 기어를 깎을 수 있는 원통형 기어 절삭. 이렇게 생긴 원통형 기어 절삭.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기어 절삭 기계로 옳은 것은 하면은 펠로즈 기어 쉐이퍼. 이거는 내접 기어입니다. 내접 기어라는 것은 이런 원통, 이거를 깎으려고 하면은 펠로즈 기어 쉐이퍼로 깎는다.